사조영전 8화입니다. 스산한 기운을 감지한 곽정이 뒤를 돌아보자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살기를 뿜어내며 노려보고 있었고 그대로 곽정을 덮쳐왔습니다. 간신히 뱀의 목덜미를 잡아 물리진 않았지만 곽정의 몸을 칭칭 감아 완력으로 쓰러뜨렸으니 한낱 미몰이라고 하나 이 뱀은 이무기와 친구할 지경. 곽정의 생명줄은 당장이라도 끊어질 판이었고 소란 소리에 좀 전에 기절시켰던 관리놈이 깨어나게 되었으니 일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곽정은 이 괴물뱀을 그것도 최대한 빠르게 떼어내야 했습니다. 한편 황룡은 여전히 숨어서 엿보고 있었는데 이들이 찾으려는 대단한 물건이라는 것은 바로 악비가 쓴 병서 무목유서였습니다. 무목유서는 전쟁 공략집으로 완한홍련이 정말 얻게 된다면 금나라가 몽골 대신 천하를 지배할 수도 있을 거였습니다. 이처럼 완한홍련은 계력이 매우 뛰어난 자였습니다. 악재로다. 하필 이때 약방에서 도망친 관리가 와서는 꼰질렀습니다. 약방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뱀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황룡은 지체 없이 상황 판단 완료 후 대들보 위에서 번쩍 뛰어내려와 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고수놈들도 아리따운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자 적잖이 놀라고 말았죠. 놈들 중 비록 양자홍은 놓쳤지만 남은 놈들이라도 막기 위해 이제부터 세계관 최고의 지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다시 곽정은 이 뱀에게 죽기 직전까지 몰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 누군지 아니? 네 누군데? 내 하울빈의 곽정이야 이 뱀새끼야. 그러곤 냅다 뱀의 몸통을 강하게 물어뜯었고 그러자 뱀의 역한 피가 입속에 들어왔는데 그 피를 죽기 살기로 빨아 제꼈습니다. 어느새 뱀의 피를 모두 빨아먹어버린 곽정. 뱀은 그대로 죽어버렸고 곽정은 배가 불뚝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투 끝에 간신히 생존한 곽정이었지만 어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다시 황룡이었고 이제부터 고수들을 하나씩 요리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고수들을 세워놓고 태연히 행동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자연히 이렇게 화도 나고 호기심도 생길 테지요. 황룡은 강호인들의 심리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는 터였고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후통애가 더는 못 참고 한번 싸워보자 했으니 하여 황룡이 말하길 정 싸우고 싶으면 제 방식으로 싸워보실래요? 또다시 미끼를 확 물어버린 후통애. 대결은 세계예술잔을 떨어뜨리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때 후통애의 무공은 80인력, IQ도 80. 황룡의 무공은 70인력, IQ는 170이었습니다. 이번엔 사통천이 덤벼왔습니다. 역시 황룡식 대결이었지만 손 안 대고 고픈 수준으로 황룡 승리. 사통천의 능지는 처참하다 할 수 있었으니 그나마 팽려누는 좀 봐줄만 했습니다. 10초씩 안에 황룡의 사부를 맞추겠다고 덤벼들었는데 지능뿐만 아니라 무공지식도 많았던 황룡이었으니 10초씩이 끝난 뒤 어이없게도 흑풍쌍세라는 답만 도출되었기에 이번에도 황룡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제일 강한 구양극 차례. 둥근 항아리에서 상대를 떨어뜨리면 이기는 대결이었는데 무공 차이가 크다 보니 둘 다 떨어질 시에는 구양극이 지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황룡이 처음으로 진심 모드 실력을 발휘해봐도 또 아무리 세게 밀어보기도 해도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황룡이 항아리에서 폴쩍 뛰어내리더니 말했습니다. 밀어서 떨어진 게 아니니 나는 진 게 아니죠. 그리고 둘 다 떨어지게 되면 당신이 지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안녕. 그렇게 가려고 했던 황룡을 사정없이 공격해오는 영지상인. 영지상인은 좋게 말해 우직하다 할 수 있었지만 그냥 벽창호였습니다. 여자건 아이건 구분 없이 평등하게 공격하는 상남자. 결국 크게 한 건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왕철도 쓰러뜨린 이 독사장이 정확히 적중되었고 으악 내 손! 영지상인 손바닥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고 안마를 받아서 한결 개운해진 듯한 황룡이었습니다. 실은 황룡은 사기급 가시갑옷 연희갑을 입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황룡은 잘 놀다가요 하더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각정이 피를 전부 마셔서 죽어버린 이 뱀은 양정웅이 20년 동안 진기한 약재를 먹여 키운 보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알 리가 없는 곽정은 해독약도 챙겼으니 바로 양철심 부녀를 구하러 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양철심이 양철심인지 모르고 있었고요. 잠긴 문을 뜯고 들어온 상황에서는 오해 없도록 얘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곽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자네가 곽정이라고? 혹시 부친의 성함은 어떻게 돼요? 선친께서는 소자 천자를 쓰십니다. 너무 놀라 다리가 풀렸고 또 웃다 울다가를 반복하는 양철심. 정아, 내가 바로 양철심 숙부란다. 각정도 어머니께 모든 사연을 수없이 들었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숙부님, 제 절부터 받으십시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제 숙부님이 제 아버지십니다. 그래, 너 내 아들이다. 그때 누군가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항상 판단이 빨랐던 양철심은 곽정부터 재빨리 숨겼고 이제 누가 왔는지 확인해보니 포송약이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제 아들이 못된 짓을 하였다 하여. 그런데 왜 이렇게 낯이 익죠? 양철심은 17년 전 죽을 고비를 겪은 후 많이 노쇠해지긴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아들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이 은자를 가지고 어서 집으로 가세요. 양철심은 포송약에게 다가가 지그시 바라보았지만 포송약은 끝내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덕분에 무사히 왕부에서 빠져나갈 수는 있게 된 셈이었죠. 거처로 돌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던 포송약. 우리가 보기엔 별반 다를 바 없었거늘 양철심의 얼굴이 17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길래 못 알아봤을까요? 마침 포송약을 찾아온 완한 홍렬이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시오? 안색이 안 좋구려. 손을 획 빼면서 정말 제 남편이 살해당한 걸 직접 보셨나요? 부인, 내 직접 그 사람을 이제 좀 그만하시오. 이제 나와 함께 왕비 침궁으로 가면 안 되겠소. 이렇게 옛 물건들을 쌓아놓고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소. 부인이 한 번만이라도 침궁으로 오길 바랄 뿐이오. 감사하오나 전 여기가 익숙해요. 부인, 어째서 난 안 되는 것이오. 내 마음은 진심이오. 절대 양형제에게 뒤처지지 않는단 말이오. 그러자 갑자기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포성냐. 알겠소. 미안하오. 미안해. 푹 쉬시오. 가보겠소. 왕자의 직위를 가졌음에도 포성약의 정조를 지켜준 이 남자. 오늘로 4732번째 퇴짜를 맞은 완한 홍렬이었습니다. 왕야가 외롭긴 한가 보구나. 바로 또 오시다니. 왕야, 그렇다고 두 번이나 왕님... 당신은... 송구하오나,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죽어서도 후회할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양철심은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추억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창을 어루만지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중얼거렸고 쟁기를 고쳐준 대장장이 일화도 중얼거렸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죠? 이쯤 되면 안면인식장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양정웅은 피냄새를 쫓아 곽정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왕부를 헤매고 다니는 곽정을 발견할 수 있었고 양자홍 입장에서 보면 진짜 열불이 터질 만도 했습니다. 본인이 마시려고 했던 20년산 뱀의 피를 곽정이 홀랑 마셔버렸으니까요. 하여 양자홍은 결심했습니다. 곽정의 피를 대신 마시겠다고요. 양자홍이 원래대로 뱀의 피를 마셨다면 내공 상승이 되는 거였습니다. 허나 본의 아니게 양자홍 대신 곽정의 내공이 상승되었고 그 여파로 양자홍은 이렇게 패대기까지 쳐버렸습니다. 그 내공 내 거잖아. 내 몸에 힘이 마구 넘치네. 갑자기 황룡이 보고 싶어졌어. 이렇게 사조영색 8화가 끝났습니다. 산, 아, 띠디디